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2020년 10대 국제뉴스를 선정하면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중국의 전 세계 공헌을 강조하며 반미 감정을 드러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화통신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았다며 중국은 신중국 창건 이래 최대 규모의 인도주의적 행동에 나서서 국제사회의 환영과 호응을 얻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중국에게 오명을 씌우면서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난했죠. 이 때문에 중국 내 미국산 제품 불매 운동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내 반미 감정은 새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중국 정부가 반미 정서를 철저히 통제했다면 2019년 화웨이 이슈 후로 관영 매체가 전면에 나서 불매 운동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답니다.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에는 일부 중국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미국산을 사지 말라고 권고했다는 공지문 내용까지 올라올 정도인데요. 이들 기업은 직원들에게 행동으로 국가를 도와야 하며 협조하지 않으면 해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미국산 제품이 가득한 코스트코는 연일 호황이거든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이던 2019년 코스트코 중국 1호점 오픈 당시의 영상입니다. 코스트코 상하이점이 영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중국인들이 길게 줄을 섭니다. 셔터문이 올라가자 그 잠시를 참지 못한 중국인들은 매장 안으로 기어서 들어갑니다. 수천 명이 들어찬 매장에서는 몸싸움이 벌어졌죠. 생활용품이나 육류 제품을 놓고 서로 싸우고 뺏는 모습도 보입니다. 주차만 3시간, 계산에는 2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날 코스트코는 영업 5시간 만에 문을 닫았는데요. 생활용품부터 명품 브랜드까지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구입하던 중국인에게 미중 무역 전쟁인데도 코스트코를 온 이유를 묻자 무역 마찰로 가격이 비싸지면 이런 상품들을 살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싸고 양이 많아 판단되면 주저하지 않고 사재기 하는 것은 그들의 소비 습관 중 하나입니다. 물론 일반 시민들은 실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지나치게 개인 이익만 추구하는 문화가 중국 내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죠. 중국인이 한국에 와서 알게 된 것이라는 글이 웹상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한국이 중국과 다르다고 느낀 62가지의 항목이 중국어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피자헛 샐러드바는 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항목이 눈길을 끈 이유는 한국인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피자헛 매장에는 어느 나라든지 샐러드바가 있는데요. 샐러드바의 이용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피자헛은 유독 중국에서만 다른 방식으로 샐러드바를 운영해야 했습니다. 샐러드바 무한 리필을 허용하자 중국인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매장 내 음식을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샐러드바 비용은 1인당 32위안, 약 5,400원입니다. 이들은 여러 번 먹는 것도 모자라서 음식을 싸가기까지 합니다. 실제로 중국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많이 주문하고 많이 남겨야 잘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과 비교해서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까지 음식 주문량이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공짜를 좋아하는 성향까지 더해지니 다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양을 덜어놓은 후에 남기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비용은 물론이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까지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피자헛은 고심 끝에 샐러드바 운영 정책을 바꿉니다. 1인당 한 접시에 한해 음식을 담을 수 있도록 바꾼 것이죠. 이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신 피자헛 본사. 그러나 중국인의 식탐을 너무 얕봤던 것일까요? 그때부터 이상한 경쟁이 매장 내에서 벌어집니다. 접시 제한이 생긴 후에 중국인들이 어떻게 하면 한 접시에 많이 담을 수 있을까 연구하는데 혈안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른바 샐러드탑이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인터넷에 가장 높은 것은 없다, 더 높은 것만 있을 뿐, 6층 높이 피자헛 샐러드탑 쌓는 법과 같은 각종 글이 올라옵니다. 이를 주제로 한 챌린지까지 유행합니다. 10명이 와도 먹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양의 샐러드탑을 만들고 셀카를 찍는 중국인들 모습이 기가 찹니다. 대부분 절반도 먹지 못하고 자리를 뜹니다. 샐러드탑은 고스란히 음식물 쓰레기가 될 신세인 거죠.
한 중국 여성은 피자헛을 먹어 선멸한다라는 제목의 글에 샐러드 바를 이용할 때 종업원의 눈치 따윈 보지 않는다. 저번에 친구와 1시간 30분의 공을 들여 만든 샐러드 탑을 쌓았는데 이를 지켜본 다른 손님이 기념 촬영까지 요구했다라고 적기도 했죠. 이들은 노하우까지 공유합니다. 콩닥물을 철근 삼아 오이로 벽을 쌓고 옥수수와 건포도로 틈을 메우며 샐러드 소스는 시멘트로 삼으면 된다고요. 이들에게 12층 쌓기는 기본, 30cm를 쌓으면 3명, 40cm를 쌓으면 5명이 먹을 수 있다고 자랑까지 합니다. 5,400원으로 5명이라니 1인당 1,000원 꼴입니다. 샐러드 탑 쌓기가 취미가 됐다는 중국인들까지 등장합니다. 피자헛 경영진들은 중국인들의 행태에 경악합니다. 당시 피자헛은 한국 시장에서 샐러드바 운영으로 쏠쏠한 수익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중국도 동일할 것이라 판단한 건데 예상과 너무 다른 모습에 놀란 것이죠.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으로는 가까운 나라지만 너무 다른 문화였던 것입니다. 결국 피자헛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전역의 지점에 셀프 샐러드바 메뉴를 없앴습니다. 표면상으로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샐러드 신메뉴를 내놓겠다는 변명을 했지만 실제로 샐러드바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 6가지 샐러드 메뉴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야채와 과일 샐러드는 15위안, 연어 샐러드는 25위안입니다. 고객이 직접 가서 샐러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음식처럼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중국인들은 아쉬움과 함께 원망의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끝까지 깨닫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글로벌 프랜차이즈 기업에게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피자헛은 샐러드바 사건 이후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중국에게 질려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중국에서 샐러드바를 없앤 시기에 반대로 한국에는 샐러드바 무료와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열어 고객들의 마음을 사고자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피자헛은 인구수로는 중국과 비교가 안 되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은 한국 시장 공략을 우선시한 것이죠. 한국은 외식 문화가 발달돼 있을 뿐더러 트렌드에 민감하고 신메뉴와 프로모션 호응도가 높은 편입니다. 당시 유명 글로벌 외식업체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에게 먹히는 아이템이라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성공한다는 말이 돌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미국의 네로라는 외식업체가 줄줄이 한국행을 선택한 것도 한국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도 한국 대상으로 특별한 메뉴를 만들어 시장의 반응을 보거나 한국에만 프로모션을 하는 글로벌 프랜차이즈가 많은데요. 한국에서 인기를 얻은 메뉴나 제품은 전 세계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문화 수준이 높아서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훌륭한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인구 세계 1위, 14억 4천만. 대지 면적 세계 4위인 나라 중국.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두며 전 세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됐지만 인구수나 경제 성장이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저절로 높여주지는 못하는 법입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수준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중국. 그래서인지 요즘 중국은 한국 문화유산 훔치기와 한국 코스프레에 유독 열을 올립니다. 의도적인 것이 분명한 김치 논쟁도 마찬가지의 이유에서 나온 것이죠. 다행히 수많은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대처에 바로잡았지만 앞으로도 우리가 중국의 음흉한 도발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